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한미정상회담은 많은 우파 평론가들이 전망한 대로 또다시 헛개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답안지를 고집하는 이상한 학생 문재인. 그런 학생에게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교육하는 트럼프 선생님. 이 모습을 전 세계인들에게 다시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하노이 회담의 결렬로 자신의 평화 프로세스가 위기에 빠졌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자신의 생각부터 바꾸고 김정은이를 어떻게 쓰든지 설득을 하고, 아니면 정말이지 자신과 김정은이의 생각이 옳다고 믿으면 결사적으로 비상회담의 형식을 갖춰서 트럼프 대통령과 토론하고 그를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문재인의 내재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그런데 이도 저도 아니고 김정은이에게는 한마디 못하면서 김정은이의 생각을 바꾸거나 아니면 자신의 생각을 교정할 수 있는 자정 능력도 없으면서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서 매달리는 일종의 애걸 외교, 그것도 비상회담이라는 분위기는 전혀 느끼지 못하게 김정숙 여사를 대동하고 부부동반 단독회담이라는 이상한 형태까지 갖추게끔 빌미를 제공을 하고, 부부가 동반해서 트럼프 선생님에게 교육받는 이런 희한한 모습을 연출하고 말았습니다. 청와대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전에 왜 김정숙 여사가 따라가냐, 이런 중요한 회담에 왜 부부동반 단독회담으로 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실질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뭐가 있느냐? 이것은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미국의 입장을 설명 듣는 그런 것에 불과하지 않겠는가라고 사전에 다 우파 언론이 지적을 하자, 청와대는 그렇지 않다. 김정숙 여사와 멜라니아 여사는 사진만 찍고 나오고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이 충분히 얘기할 시간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오기는 무슨 나왔습니까? 배석을 해서 마치 장식품처럼. 그래서 토론이라든가 또는 진지한 회담의 분위기는 거의 없고, 그래서 준비해 간 거 몇 가지 얘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토론 자체가 별로 필요 없다. 내 생각을 다시 얘기해 줄 테니 잘 듣고, 김정은을 만난다고 하니 김정은에게 분명히 얘기해라. 이런 식의 회담으로 그치고 말았지 않습니까? 청와대는 국민에게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상한 해명. 그래서 궁지에 몰리면 대통령만 바라보고 이 해바라기 공무원들, 해바라기 참모들, 대통령 비위만 맞추려고 팩트조차도 국민에게 거짓말을 해대는 이런 청와대의 민낯이 다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옆에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하게 못 박은 것, 명시한 것, 사실상 학생 문재인에게 다시 한번 교육을 해준 트럼프 선생님의 7가지 교훈. 자, 이것을 제가 1번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단계적 해법은 안 된다. 빅딜이다. 트럼프는 우리는 빅딜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빅딜.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포괄적, 그리고 분명하게 완전하게 김정은이가 밝혀야 이쪽에서 대북 제재 해제라든가 어떤 빅딜이 가능하다. 대충 지난번 하노이 회담에서 얘기한 것처럼 김정은이가 대충 영변 하나 폐기하는 쇼를 하고, 거기에 상응해서 단계적으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또는 대북 제재의 일부 해제, 이런 걸로 스몰 딜, 단계적으로 할 생각을 하면 오산이다. 우리는 빅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명시했습니다. 2번, 김정은과의 회담 서두르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약간의 수를 썼습니다. 어떤 수냐면
이 조속한 북미 회담이 다시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재개된다라는 것을 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다. 세계라는 말을 거짓말했습니다. 자, 그것은 하노이 회담이 결렬됨으로써 그리고 미국 간의 이 정상회담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음으로써 세계인이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일종의 우회 어법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트럼프에게는 씨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왜냐? 트럼프에게는 미국 자체가 세계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한마디로 잘라 말했습니다. 김정은과의 회담 서두르지 않는다. 자, 그러면서 서두르면 좋을 게 없다. 서두르는 회담은 좋은 회담이 아니다. 좋은 내용을 가져오지 않는다라고 아주 원칙적이고 원론적이며 항상 이 지속이 되는 교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4번, 제재를 유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가 유지될 것임을 명백하게 했습니다. 특히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같은 것이 적기가 아니다. 지금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대북 제재를 가속화할 때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 분명하게 안 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 금강산과 이 개성공단은 금강산은 이제 앞으로 입장료가 오르면 최소한 1년에 3천만 달러. 개성공단은 이 임금이 오르면 최소한 1년에 1억 5천만 달러 캐시를 북한의 김정은에게 주는 것입니다. 세계인의 눈에 봤을 때 이것은 너무나도 쉽고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지금 유엔의 대북 제재로 김정은 정권은 달러가 말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조금만 더 목을 조이면 김정은이 커다란 압박을 받을 수 있는데 김정은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 이 시점에서 무슨 1년에 약 2억 달러에 가까운 캐시를 북한에 준단 말인가? 이것이 나만 대통령으로서 꺼낼 수 있는 카드인가? 너무나 상식적으로 많은 세계인들이 의아해 생각하고 이런 것을 전 세계인들이 주시하는 백악관 집무실에서의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또 거론을 했던 것입니다. 트럼프는 안 된다, 적기가 아니다. 분명히 북한이 비핵화를 제대로 해야 이것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했습니다. 자, 6번, 사실상 모든 것은 김정은에게 달렸다. 공은 김정은에게 넘어가 있다.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시간은 미국 편이다. 트럼프에게는 시간은 우리에게 있다. 왜냐? 1차 싱가포르 회담과 2차 하노이 회담을 통해서 분명해진 것은 북한의 김정은이가 설사 트럼프가 원하는 속도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시에 과거 미국과 세계를 상대로 도발을 했던 그런 액션은 이제는 쉽게 다시 못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판단을 트럼프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해드린 대로 동네의 불량 학생, 동네의 깡패 김정은이는 트럼프의 손에 이끌려서 싱가포르 회담과 하노이 회담이라고 하는 일종의 동네 마을 회관에 가서 이 마을의 어른들에게 물론 지키지 않은 약속이지만 앞으로 제가 착한 학생이 되겠습니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런 야구방망이나 또는 이 회칼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약속을 일단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파악할 때는 김정은이가 쉽게 나쁜 짓을 다시 재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시간은 미국 편이다. 모든 것은 김정은에게 달렸다. 대북 제재를 해제해 줄지 아니면 또 다른 회담이 가능할지 김정은에게 달렸다. 마지막 7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트럼프는
자, 좋다. 만나든지 말든지 당신이 알아서 해라. 사실 내심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말은 이렇게 했습니다. 만나서 김정은의 생각이 뭔지 조속히 파악을 해서 나에게 알려달라.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 그동안 여러 차례 당신이 나에게도 얘기하고 당신이 정의용 안보실장이 나한테 와서 얘기하기를 김정은이가 비핵화 생각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막상 만나보니 두 차례 회담을 해보니 그렇지 않더라. 김정은이가 거짓말하는 것 같더라. 그러니 이제 사실상 어찌 보면 사실상 마지막이겠죠. 마지막으로 김정은이를 만나서 정말이지 그의 진심이 뭔지 비핵화할 의지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나에게 알려달라. 이상이 문재인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문재인 김정숙 학생 부부가 트럼프 선생님에게 다시 한번 가르침을 받은 7개의 교훈입니다. 감사합니다.